드림액터 성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성우의 꿈을 갖고 계시는 많은 지망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우 임진익입니다. 4월이 시작됐는데요. 4월 첫 번째 주말 편안히 보내고 계신지요? 4월 달에는 KBS 공채 시험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성우 시험이라는 건 어떤 운 좋게 시험을 한 번을 잘 봐서 되는 거라기보다는 평상시 여러분들의 체화되어 있는 실력을 오롯이 드러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음 급하게 갖지 마시고 차분하게 한번 도전해 보시고 준비해 보시죠. 자, 오늘도 저희 학원에서 만든 단문집을 갖고 남녀 단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문집이 없으신 분은 밑에 있는 대본을 꼭 먼저 보시고 연습하신 다음에 영상을 한번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자분들 대본은 KBS 무대 87번을 골랐고요. 그리고 남자분들의 대본은 역시 KBS 무대에서 25번을 골라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먼저 여자분들 대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무대 1학년 인생에서 고른 87번 단문입니다. 70대 단문을 한번 골랐습니다. 여러분들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3차도 그렇고 반드시 이 노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연령대가 조금 틀릴 경우에 많은 부담을 갖고 계시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정말 70대, 60, 70대의 그런 연륜을 표현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한 가지, 그런 분들도, 그런 60, 70대 할머니들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젊은 시절이 있었다는 걸 꼭 기억 한번 해보시죠. 그들에게도 꿈 많은 소녀들의 감성이 있었고, 그리고 정말 멋진 사람을 동경하는 연애의 감정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시대가 엄혹한 관계로 자기의 꿈을 제대로 펼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또 그 신산스러운 삶 속에서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한 무학의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다룬 단문입니다. 70대이기 때문에 어떤 인위적으로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흉내낸다라기보다는 그 할머니들의 삶의 연륜을 한번 생각하면서, 자, 할머니들이 어떤 마음일지, 어떤 느낌일지 꼭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더라도 누구나 한때는 찬란했던 소중한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 단문 한번 재밌게 표현을 한번 해보시죠. 자, 이 70대 할머니는 역시 무학의 할머니입니다. 배움을 갖지 못했습니다. 힘겹게 삶을 영위해 오느라고 자기 자신의 꿈을 펼치질 못했죠. 그리고 이 화자의 할머니 앞에는 윤자라고 하는 또 역시 70대 할머니 친구분이 있죠. 그런데 이 두 분이 늦게나마 어떤 배움의 기회를 갖게 된 거죠. 한글 선생님을 배우면서 어렸을 때 멋진 분을 봤을 때의 그런 가슴 설렘, 두근거림, 그리고 뒤늦게나마 나한테 온 이 배움의 기회가 너무나 소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분 사이에는 그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어떤 묘한 경쟁심과 시기심이 재밌게 표현이 되는 거죠. 아유, 나이 드신 분들이 나이값도 못하고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그 할머니들 마음속에도 푸르렀던 시절에 소녀 감성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이 단문 한번 표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리딩을 한번 해볼까요? 이 윤자 할머니가 이 70대 이 화자 할머니를 찾아와서, 네 요즘 왜 그러노? 왜 그렇게 천지분간 못하고 잘난 체를 하노? 따지려고 온 것 같습니다. 이 할머니가 어떤 말을 하는지 단문을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 앉으라. 아이고, 천장 안 무너진다. 다른 할매가 보면 와 안 되는데. 천윤자, 니 지금 쌤나나? 이 할머니는 이 천윤자 할머니의 속셈을 다 꿰뚫고 있는 거죠. 아이고, 그래, 네가 나한테 시기 질투가 아주 그냥 만발했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온 거구나. 속을 꿰뚫고 있습니다. 여유 있게 말하면 됩니다. 내 탕 선생님 탕 같이 공부하니까 부럽냔 말이다. 내사 보니까네 네 선생님 앞에서 살살 눈웃음 치고 분내 풍기고 그러더만. 사람이 말이다, 나이를 먹으려면 굽게 먹어야지. 얼굴은 쭈글쭈글해가 쌤이나 내고 사사건건 터집 잡고 지만 잘났다고 하면 안 되는 기라. 네, 이 할머니도 역시 할머니 선생님 앞에서 꼬리를 살랑살랑하는 이 천윤자 할머니가 어떻게 보일까요? 눈꼬리시고 아주 얄밉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약간의 그런 좀 빈정대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살살살살 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훌륭하신 선생님이 그리 가르쳤을 리는 없고, 윤자, 닌 어디서 그런 못된 걸 배웠나? 야야야야, 간지러버가 못 살겠다. 장생긴 대로 살아라. 니한테 윤희가 어울리더라? 아이고, 이름만 곱다고 다 고운 게 아니다. 니는 모르나? 내 같으면 니처럼 안 했다. 네, 이 천윤자 할머니는 천윤희로 좀 이름을 좀 멋지게, 좀 부드러운 순화된 이름을 하고 싶은데, 이 할머니는 그것도 정말 눈꼴시고 안 좋게 보는 거겠죠. 니 내한테 같이 숙제하자고 해본 적 있나? 내가 선생님한테 칭찬받으면 니 우애했노? 아이고 마, 가재미 눈을 해갖고 찬바람나게 싱 안 했나? 오늘도 그렇다. 의대 선생님을 남자로 보고 그래 할 일 없으마 퍼뜩 집에가 발 닦고 잠이나 자라마. 있는 년들이 더 한다고 옆에 영감님한테나 잘해라 카이. 내처럼 아무것도 없는 년한테 쌤 내지 말고. 네, 여기서 이제 또 여러 가지 단서가 드러날 수 있겠죠. 이 화자인 70대 할머니는 지금 혼자 계시는 독거노인이시고, 이 천윤자 할머니는 그래도 부군이 있는 거죠. 자, 이 두 여러 가지 힘들게 살아온 거는 마찬가지인 이 70대 할머니 두 분이 멋진, 그리고 아주 좀 부드러운 이 한글 선생님을 사이에 두고 묘한 신경전과 그리고 질투의 감정을 뒤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천윤자 할머니한테 눈꼴셔서 못 보겠다, 니 그러지 마라 하면서 뭔가 친구로서 아주 꼬집듯이 말해주는 거죠. 자, 이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다음에 있는 이어지는 영상, 그림이, 상황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윤자 할머니가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두 분 사이에 더 옥신각신 말다툼이 벌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러분들 꼭 60, 70대 이런 노인분들 꼭 한번 이 배역을 통해서 한번 해보시고요. 너무 부담 갖는다라기보다는 할머니들의 말투를 조금 한번 좀 더 생각해 보시고, 할머니들도 시간만 지났을 뿐이지 어떤 소녀 감성이라든가 질투심은 그대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대본적으로 경상도 사투리가 나와 있습니다. 경상도 사투리에 대해서 너무 또 부담을 갖으시는데 어느 정도 대본으로 가이드가 돼 있으니까 자신 있게 그 경상도 억양의 톤만 기억하시고 자신 있게 대사를 쳐도 될 것 같습니다. 60, 70대 이런 대본은 어떤 연륜이 팍 깊은 연기를 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대사 사이사이 맛을 내는 데는 충분한 대본이니까 한번 재밌게 한번, 그리고 할머니들 사이에
정말 무학의 기회를,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한 할머니들의 요 질투의 마음을 한번 맛깔나게 표현을 해보시죠. 재밌는 단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남자분들 대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무대 25번에서 골랐습니다. 25번인데요. KBS 무대 소년, 살인 청부업자를 찾아가다라는 작품에서 이 10대 내레이션의 장면을 골랐습니다. 소년, 살인 청부업자를 찾아가다라는 작품. 여러분들 부자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자 관계는 또 부녀 관계와는 또 다를 것 같아요. 많은 컴플렉스가 있고 OED 컴플렉스도 있고, 그리고 이 아들은 이 아버지를 정말 많은 감정이 뒤섞인 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자 관계는 부녀 관계 혹은 모녀 관계처럼 살갑지는 않겠죠. 무뚝뚝함 속에 뭔가 서걱서걱하고 그런 관계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소년이 살인 청부업자를 찾아가서 아버지를 살해를 한다면은 이 부자 관계에 엄청난 폭력이라든가 엄청난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자 관계에서 빠진 거, 바로 그것은 진정한 눈빛, 위로의 눈빛, 아버지로서 아들을 인정해주고 살갑게 말은 안 하지만 따뜻한 눈빛 하나로 아들의 인생을 응원만 해줬다면 이 아이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년이 살인 청부업자를 찾아가서 내가 왜 아버지를 청부살인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담담히 독백 형식으로 나레이션하는 장면이죠. 누군가는 미움에, 증오에 아주 큰 동기가 있을 거란 생각을 해요. 걱정 없이 편하게 자란 사람들의 평화로운 상상일 뿐이죠. 나와 아버진 메마른 사막처럼 건조한 관계예요. 특별한 일은 아니죠. 다수의 부자는 그렇게 위태롭게 사니까. 네, 다수의 부자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살갑거나 보듬어주는 관계가 아니라 대면대면하면서도 무심한 눈빛 속에 네가 도대체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고, 이런 거를 정말 건성으로 뭔가 초점이 텅 빈 듯한 눈으로 서로 보는 이 부자 관계가 굉장히 흔하죠. 하지만 아버지만의 다른 한 가지가 또 있었습니다. 바로 그 눈빛. 아버지처럼 똑똑한 사람이 왜 모를까요? 따뜻한 눈빛. 아들이 얼마나 갈구했는지를. 한심함과 때때로 보인 증오, 서늘함과 약간의 조소.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건 처음에는 미움으로, 다음에는 아쉬움, 그 다음에는 갈망, 희망, 체념, 원망, 저주를 거쳐 살인의 욕망으로 움트며 자라난 것 같아요. 아버지는 모르겠죠. 그렇게 이유도 모른 채 황망하게 죽어가겠죠. 사라지겠죠. 이 나레이션을 하는 10대 소년의 눈빛을 생각해 보십시오. 분노와 원망과 증오로 부글부글 끓는 눈빛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뭔가 정말 황무지와 같은 메마른 감정 속에 초점이 텅 빈 듯한 공허한 눈빛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듬어 주지는 못하더라도 한 번쯤 따뜻한 목소리와 따뜻한 눈빛으로 아들의 등을 한번 두드려주고 아들의 인생에 관심만 가져줬다도 이 아이는 이렇게 서걱한, 정말 모래바람과 같은
황무지와 같은 황폐한 감정 속에 방치되지는 않았겠죠. 이 10대 나레이션, 소년이 왜 살인 청부업자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텅 빈 눈빛 속에, 공허한 마음 속에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했던 그 소년의 결핍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마음을 내려놓고 나레이션을 한번 해보시죠. 뭔가 공허감, 텅 빈 듯한 허탈함을 느끼시면서 이 나레이션을 하신다면 뭔가 울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짧은 시간 간문 2개를 살펴봤습니다. 여자분들은 KBS 무대 87번 70대 무학의 할머니들의 정말 질투, 그리고 소녀 감성,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말 늦게나마 배움을 갈구하는 이 할머니들의 마음을 입체감 있게 한번 표현을 해보시고요. 남자분들은 KBS 무대 25번 소년 살인 청부업자를 찾아가다, 서늘하고 버석한 감정 속에 텅 빈 듯한 공허한 눈빛의 소년의 나레이션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한번 이걸 하면서 틈틈이 연습해 보신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뭔가 느끼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주말 편하게 보내시고요. 4월달 힘차게 하루하루 성장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